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을 응원하는 건강한 하루 채널의 이지영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장년 남성분들이 참 많이 고민하시지만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기 어려웠던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60세 이후 남성의 홀로 하는 위로, 즉 스스로 해결하는 습관과 전립선 건강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60대, 70대 남성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아주 공통적인 하소연을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배설의 기쁨이나 해소 후의 상쾌함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과정이 숙제처럼 느껴지고 하고 나서도 개운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랫배가 묵직하거나 회음부 쪽에 알 수 없는 불쾌감이 든다고 호소하십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기력이 쇠해서 그렇다고 체념하시거나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원인이 단순히 세월 탓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방식 또한 나이와 신체 변화에 맞춰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분들이 20대나 30대, 혈기왕성하던 시절의 습관을 60대가 된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 몸의 회복, 탄력성이 매우 좋습니다. 혈관은 고무줄처럼 유연하고 남성 호르몬은 차고 넘치며 신경계의 반응 속도 또한 전광석화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칠게, 빠르고 강하게 자극하여 단시간에 절정에 도달하더라도 몸이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룻밤 푹 자고 나면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비뇨기계통에도 별다른 무리가 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60번의 해를 넘긴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명의 섭리이자 우리가 인정해야 할 신체의 변화입니다. 가장 먼저 전립선의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남성의 전립선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어 요도를 감싸고 있는 이 기관이 예전보다 압력에 취약해집니다. 또한 골반 주변으로 흐르는 미세 혈관들은 젊은 날보다 다소 딱딱해져서 혈액이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 속도가 예전만 못하게 됩니다. 흥분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 수치 역시 서서히 감소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30년 전과 똑같은 강도, 똑같은 속도로 몰아붙이듯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 몸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미 수십만 킬로미터를 달린 클래식 자동차를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경주용 차처럼 엑셀을 밟아대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장은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엔진은 과열되고 부품은 훨씬 빠르게 마모되며 결국 어딘가 고장이 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욕구를 참으면 몸에 독이 쌓이거나 병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적절한 배출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수면을 돕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전립선염이나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과 깊이 상담해보면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강한 압박과 급박한 속도로 사정까지 도달하는 습관을 가진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 행위가 휴식이 되고 이완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전투를 치르듯 수행하다 보니 골반 근육은 긴장하고 전립선은 퉁퉁 붓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립선은 정객을 구성하는 액체를 만들고 배출하는 데 관여하는 아주 예민한 장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전립선 조직이 쉽게 충혈되고 한번 부어오르면 가라앉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준비 운동도 없이 충분한 이완 과정도 없이 급하게 자극을 가하면 전립선 내부는 과도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 압력이 반복되면 미세한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이것이 쌓여서 우리가 흔히 겪는 배뇨 장애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증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해결을 하고 났는데도
잔뇨감이 들어서 화장실을 다시 들락거린다거나 소변 줄기가 가늘고 힘없이 뚝뚝 떨어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밤중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두세 번씩 깨는 야간뇨 증상도 아주 흔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정하는 순간에 찌릿한 통증을 느끼거나 그 이후에 회음부와 고환 쪽이 우리하게 아파서 며칠을 고생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누적된 잘못된 습관이 전립선과 골반 신경계를 괴롭혀온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신체적 불편함이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면 될 것도 안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행위 자체를 더 서두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는 강박은 몸을 더 긴장시키고 긴장된 근육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발기력을 떨어뜨리며 쾌감의 질마저 현저히 낮추게 됩니다. 결국 즐거움은 사라지고 의무감과 피로감, 그리고 찜찜한 뒷맛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성 건강은 속도와 파워가 아니라 부드러움과 순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묵직한 통증과 벤뇨의 불편함은 어쩌면 여러분이 몸을 다루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잘못된 유형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의식 중에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차분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유형은 오로지 마지막 순간의 배출만을 목표로 삼아 기계적으로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젊었을 때는 감각이 예민해서 살짝만 건드려도 반응이 왔지만 나이가 들면 신경 감각이 다소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과 같은 강렬한 느낌을 얻기 위해 손에 과도한 힘을 주게 되고 특정 부위를 아주 세게 쥐거나 문지르는 방식으로 자극을 가합니다. 이렇게 강한 물리적 자극이 반복되면 피부 점막이 손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안쪽에 있는 신경들이 자극 과잉 상태가 되어 오히려 더 무감각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점점 더 센 자극이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는 이른바 불감증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격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거친 자극에 길들여진 신경들이 파업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심신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숙제하듯 해결하려는 습관입니다. 잠이 안 와서 수면제 대신으로 혹은 그냥 습관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몸의 성반응 주기는 흥분기를 거쳐 충분히 혈액이 몰리고 윤활액이 분비된 후에 절정기로 넘어가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진정한 동요도 없고 몸도 차가운 상태에서 물리적인 마찰만으로 억지로 반응을 끌어내려 하면 골반 근육과 요도 괄약근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전력 질주를 하는 것과 같아서 행위가 끝난 직후에 심한 피로감이나 현기증, 그리고 불쾌한 허탈감을 남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하고 나면 기운이 쫙 빠져서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이는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이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억지로 엔진을 돌렸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고정된 패턴입니다. 사람의 뇌는 새로운 자극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반복되는 익숙한 자극에는 금방 무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30년, 40년 동안 똑같은 손동작, 똑같은 자세, 똑같은 속도로만 해왔다면 뇌는 더 이상 그것을 특별한 쾌락,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더 빠르게 해야만 간신히 반응이 오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립선을 혹사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또한 이런 고착화된 습관은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혼자서 하는 특정한 강한 자극에만 익숙해지다 보니 부드러운 살결이 닿는 실제 관계에서는 도무지 느낌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감각 습관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회음부와 골반 전체를 무시한 채 오직 국소 부위 하나에만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남성의 생식기관은 골반 기적은 엉덩이 근육, 허벅지 안쪽 근육, 그리고 회음부의 혈관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위는 뻣뻣하게 굳어 있는 상태에서 오로지 끝부분만 자극하게 되면 혈액이 골반 전체로 고르게 퍼지지 못하고 한 곳에만 고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의학에서도 말하고 현대의학에서도 경계하는 우열 상태입니다. 피가 맑게 흐르지 못하고 끈적하게 고여 있으면 염증이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사타구니가 항상 축축하고 찝찝하다거나 아랫도리가 차갑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순환이 막혀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전체적인 이완 없이 국소적인 배출에만 몰두하는 습관은 결국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고 배뇨 장애를 가속화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 습관은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1년, 5년, 그리고 10년 이상 쌓이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비뇨기과적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소변 줄기가 눈에 띄게 약해져서 발등을 적실 정도가 되고 자다가도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야간뇨가 생기며 일을 치르고 난 뒤에도 개운하기는커녕 묵직한 통증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현상 말입니다. 심지어는 쾌감의 강도가 예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시민성 발기 부전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저 내가 늙어서 전립선이 고장났나 보다 하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주인님, 지금 방식은 나에게 너무 버거워요. 제발 조금만 더 부드럽게 다뤄주세요. 라고 전립선과 골반 신경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환자분들에게 자주 드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해소 과정이 평평하고 잘 닦인 아스팔트 길에서 가볍게 조깅하는 것이라면 60세 이후의 해소 과정은 울퉁불퉁한 산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달려나가도 근육이 놀라지 않고 숨이 차더라도 금방 회복되며 관절에도 큰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뒤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심혈관의 상태, 근육의 유연성, 호흡의 깊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전처럼 무턱대고 전력 질주를 한다면 발목을 삐거나 무릎이 상하고 며칠 동안 몸살을 앓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생식기와 비뇨기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접근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부드러워야 하고 더 느긋해야 하며 무엇보다 내 몸의 현재 상태를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상담실에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슴 아픈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선생님, 끝났는데도 아랫배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요. 뭔가 찌릿찌릿한데 이게 기분이 좋은 건지 아픈 건지 구분이 안 가요. 하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런 호소들은 결코 엄살이 아닙니다. 전립선과 골반 기저근이 나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자극을 받아 탈이 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금욕을 하고 참아야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행위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죄책감을 가질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60세가 되었든 70세나 80세가 되었든 남성의 삶에서 활력을 주는 자연스러운 성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오랫동안 몸에 굳어버린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새로운 원칙들은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건강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변화의 첫 번째 원칙은 강도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쾌감에 빨리 도달하고 싶은 마음에 혹은 무뎌진 감각을 깨우기 위해 강한 압력을 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힘을 빼야 합니다. 강하고 급한 손놀림을 천천히 그리고 부드러운 어루만짐으로 바꾸면 전립선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충격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또한 골반 부위의 혈관들이 짓눌리지 않아 우열이 생길 위험이 사라지고 과도하게 흥분했던 신경계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으면서 오히려 감각이 더 섬세하게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살살해서 무슨 느낌이 나겠느냐고 반신반의하시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뒤에는
오히려 예전보다 느낌이 더 깊어지고 편안해졌다고 놀라워하십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니 혈액순환이 더 잘 되고 그 덕분에 억지로 쥐어짜는 쾌감이 아니라 몸 전체로 퍼지는 은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빠르게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은연중에 빨리 해치우자는 심리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체력이 달려서 빨리 끝내고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우리 몸은 긴장 모드에 돌입하여 교감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면 혈관은 수축하고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억지로 사정을 유도하면 전립선은 마치 쥐어짜이는 듯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해소 후의 피로감과 불쾌감으로 이어지는 주범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시간을 하나의 명상이나 휴식처럼 생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호흡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깊은 쾌감은 억지로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되어 물 흐르듯 편안할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 끝난 후에 내 몸 상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숙제를 내드립니다. 해결하신 뒤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 몸이 어떤 느낌인지. 만약 몸이 솜털처럼 가볍고 마음이 평온하며 잠이 솔솔 잘 온다면 그것은 아주 건강하게 잘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랫배가 돌덩이처럼 묵직하고 허리 아래쪽이 우리하게 아프며 소변 볼 때 따끔거리고 짜증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불쾌한 신호가 온다면 즉시 방식을 바꿔야 하며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립선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몸은 말로 하지 않지만 느낌이라는 언어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 제 진료실을 거쳐간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100마디의 의학 정보보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의 경험담 하나가 훨씬 더 큰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1세 택시 기사 김영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수님은 좁은 운전석에 앉아 거의 40년 가까이 핸들을 잡아오신 분입니다. 직업 특성상 소변을 제때 보지 못하고 참는 일이 많았고 늘 회음부 쪽이 눌려있는 상태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얼굴이 흑빛이 되어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남자로서 끝난 것 같습니다. 욕구는 있는데 하고 나면 아랫배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소변이 불난 것처럼 따가워서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영수님의 전립선은 잔뜩 부어 있었고 골반 주변 근육들이 돌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그동안 영수님은 운전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퇴근 후 아주 강하고 급한 방식으로 짧게 해결하고 잠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영수님께 복잡한 약 처방 대신 생활 습관의 변화를 먼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마치 아기 피부를 만지듯 부드럽게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서 골반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일주일 뒤 다시 병원을 찾은 영수님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약해서 이게 되나 싶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몸이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소변 볼 때 따갑던 것도 사라졌고요. 영수님은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며 이제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몸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2세의 전직 공무원 박동철님의 이야기입니다. 동철님은 평생을 규칙적이고 모범적으로 살아오신 분인데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성적 능력의 저하 때문에 심각한 우울감을 겪고 계셨습니다. 특히 사정할 때의 느낌이 예전 같지 않고 발기가 되다 말다 하는 증상이 반복되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매일같이 억지로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더 큰 좌절감에 빠져들었죠.
저는 동철님께 지금 겪고 계신 문제는 기계적인 고장이 아니라 심리적인 조급함과 잘못된 리듬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불협화음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배출이 아니라 내 몸의 감각을 다시 천천히 깨우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동철님께 3주 동안 사정 금지 처방을 내리고 대신 골반 호흡과 부드러운 마사지만을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과정 자체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3주 뒤 동철님은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원장님, 오히려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반응이 오더군요. 발기력도 훨씬 좋아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느낌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동철님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우리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몸을 믿어줄 때 우리 몸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협조하게 됩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람들의 기적이 아닙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들, 바로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화의 원칙들을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의 전립선은 노화로 인해 조직이 약해지고 염증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서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속도 또한 젊은 시절보다 훨씬 느립니다. 생식기 주변의 말초 신경들은 감각이 무뎌져 있는데 역설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불안감에는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게다가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골반 깊숙한 곳까지 신선한 혈액을 펌프질해서 보내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과거의 습관대로 강하고 빠르고 거칠게 자극을 주면 혈관은 터질 듯한 압력을 받고 신경은 지쳐버리며 전립선은 퉁퉁 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로감과 통증, 배뇨 장애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천천히 부드럽게 이완된 상태로 접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드러운 자극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골반 구석구석으로 영양분과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이는 전립선의 회복을 돕고 염증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심리적인 안정감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는 성기능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느낌을 좋게 하는 차원을 넘어 노년기 생리학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가장 과학적인 건강관리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변화를 시도하다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수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조급함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한두 번 해보고 나서 에이, 예전만큼 짜릿하지 않네 하고 실망하며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재활 치료와 같은 회복의 과정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길들여진 신경회로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밋밋하고 부족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둔감해졌던 신경들이 본래의 섬세한 감각을 되찾기 위해 조율되는 과정에서 겪는 아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마치 맵고 짠 음식에 길들여진 입맛을 싱겁고 건강한 음식으로 바꿀 때 처음에는 아무 맛도 안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재료 본연의 깊은 맛을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곧 새로운 차원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마음속에 여전히 빨리 끝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동작은 천천히 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언제 끝나지? 빨리 나와야 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몸은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손끝이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서투른 시도 후에 섣부르게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의욕이 앞서서 골반 마사지를 한다고 너무 세게 누르다가 멍이 들거나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방식은 나랑 안 맞아. 위험해라고 오해하시죠. 하지만 위험한 것은 새로운 방식 자체가 아니라 무리하게 힘을 준 여러분의 급한 마음입니다. 무엇이든 처음 배울 때는 어색하고 서툰 법입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십시오.
당장 눈앞의 쾌감보다는 내일 아침의 컨디션을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고 나서 몸이 더 가볍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며 숙면을 취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으신 분들께는 배우자와의 소통 문제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아내 몰래 숨어서 하느라 마음을 졸인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라도 들키면 망신이라고 생각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가 날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급하게 해결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긴장감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치솟게 하여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이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그리고 아내분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저는 여러분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보, 내가 요즘 전립선 건강이 좀 걱정되어서 의사 선생님 강의를 듣고 과학적으로 관리를 좀 해보려고 해 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욕구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아내가 이해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한 접근 방식의 변화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남성의 성 건강은 단지 테크닉이나 요령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 건강이라는 튼튼한 뿌리 위에서만 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써도 엔진 자체가 녹슬어 있다면 차는 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습관, 운동, 그리고 수면이라는 세 가지 기초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것은 뻔한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립선을 살리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먼저 식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영양 성분을 따지실 필요는 없지만 딱 하나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 곳곳에 미세한 염증들이 생기는데 전립선 비대증 역시 일종의 염증 반응과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음식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좋은 기름, 신선한 올리브유,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는 아보카도, 그리고 잘 익은 토마토와 브로콜리는 전립선의 보약과도 같은 식품들입니다. 특히 굴이나 호박씨에는 남성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호르몬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가공된 햄이나 소시지, 기름에 튀긴 음식, 지방이 하얗게 낀 붉은 고기는 되도록 줄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술은 전립선을 가장 빠르게 붓게 만드는 주범이므로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면 당분간이라도 절주하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추천해 드려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본 간단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수분을 잃어버려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물은 이 진한 혈액을 묽게 희석해주고 잠들어 있던 전립선 주변의 혈액 순환을 깨우는 시동 버튼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력이라고 하면 호르몬만 떠올리시지만 사실 발기라는 현상은 혈액이 얼마나 힘차게 들어가느냐에 달린 혈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물을 잘 마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능력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딱 30분,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명약이 됩니다.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여 남성 호르몬 분비를 도우며 골반 깊숙한 곳으로 혈류를 보내는 펌프질을 해줍니다. 여기에 더해 케겔 운동이라고 불리는 골반 적은 강화 운동을 틈틈이 해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근육은 소변을 참을 때 쓰이는 근육인데 배뇨를 조절하고 성기능의 지구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텔레비전을 보실 때나 의자에 앉아 계실 때 항문을 지그시 조였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해 보십시오. 꾸준히 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소변 줄기가 굵어지고 사정 조절 능력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면 또한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가장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 우리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호르몬 수치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드시고 잠들기 직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아야 야간요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잠이 잘 안 오신다면 따뜻한 물에 꿀을 조금 타서 드시거나 미지근한 물로 반신욕을 하여 몸을 이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꼭 피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는 회음부를 직접적으로 압박하여 전립선 주변의 혈액 흐름을 막고 염증을 유발하거나 비대를 악화시키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운전을 하시거나 사무실에서 일을 하실 때 아무리 바쁘더라도 1시간마다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허리를 돌려주고 단 몇 분이라도 제자리 걸음을 걸어주십시오. 이 사소한 움직임이 꽉 막혀 있던 골반의 숨통을 틔워주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자 건강한 성생활의 일부입니다. 다만 60세라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에 들어선 만큼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과거의 빠름과 강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돌봄과 치유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몸을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전립선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잃어버렸던 감각을 다시 깨우고 떨어진 자신감을 회복하여 훨씬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거나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거나 아랫배가 늘 뻐근하고 관계 후에 피로감이 며칠씩 간다면 제발 나이 들어서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몸이 이제 제발 좀 바꿔주세요 라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변화는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손에 들어간 힘을 빼고 호흡을 가다듬고 내 몸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60세, 70세 혹은 80세를 넘었다 하더라도 개선하기에 늦은 때란 절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서 주인이 정성껏 돌봐주기만 하면 언제든 다시 건강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몇 주 뒤 그리고 몇 달 뒤에 찾아올 기분 좋은 변화를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잠을 푹 자게 되며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 상쾌해진다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더 밝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고민을 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동년배 남성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건강한 성은 단순히 개인의 쾌락을 넘어 우리가 온전하고 존엄하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중장년, 노년층 여러분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근거 있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따뜻한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